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르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액션 영화입니다.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가시든 액션 영화로 보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른 장르들의 특징들은 보이는데, 그리고 영화사에서 그 영화 홍보할 때 내놓는 그 영화의 장르가 하드보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하드보일드라고 그러면 뭐 무간도나 뭐 그 외의 다른 영화들 되게 감정을 배제하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, 이 영화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드보일드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, 그리고 최근에 이 영화 리뷰에서 하드보일드를 좀 다루면서 유튜브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, 영화 홍보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 외의 장르도 몇 가지 섞여 있습니다.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요. 그리고 범죄 스릴러, 느와르적인 요소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장르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납치극입니다. 제가 봤을 때 납치가 주요 소재가 되고, 그 외에 또 다양한 소재들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점은 얘기에 집중이 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장르와 소재 덕분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,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인남이라는 황정민이 연기한 인남이라는 살인자 캐릭터와 청부살인업자의 캐릭터와, 그리고 일본에서 야쿠자를 하고 있는 조직의 중간 보스쯤 되는 이정재가 레이 역할을 하면서 그 둘의 추격하고 뭐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예요. 근데 중요한 게, 여기서 아까 납치가 있다고 그랬죠. 여기에서 그 인남의 숨겨진 딸, 자기가 알지 못했던 딸을 찾아가면서 그 레이도 자신의 형을 죽인 인남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, 요 삼각구도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겹쳐지면서 얘기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장르라는 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, 한 가지 이야기를 집요하게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좋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, 그런 영화들이 반복되면서 장르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 영화에서는 그거에서 조금 집중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한 가지 장르만 갔을 때 사람들이 하도 진부하다고 하니까 다양한 장르를 섞어서 진부하지 않도록 만드신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영화를 그만큼 잘 만들었습니다.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그래도 이런 질병 사태에 나온 영화 중에 제일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몇 가지 영화를 봤는데 다른 영화들은 완성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처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해진 주제를 잘 쫓아가는 나머지 장면들이 있었고, 그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완결성 있게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요.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제가 봤던 영화의 특징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, 장르에서 범죄 스릴러나 느와르적인 특성이 보인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, 그 범죄를 다룰 때는 스릴러라는 장르가 또 굉장히 잘 붙습니다. 뭔가 숨겨진 것을 밝혀내고,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런 긴박감을 요구하는 장면들을 어쩔 수 없이 넣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액션 장르에도 잘 붙기 때문에, 범죄 스릴러라는 장르는 이 장르를 표방하겠다고 만든 건 아니지만 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고요. 느와르라는 건 좀 할 얘기가 있는데, 하드보일드 특성상 뭔가 감정이 배제된 이야기의 구성을 풀어나가다 보면 느와르적 특성도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느와르라는 게 홍콩 영화에서 좀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런 색채로서 느와르를 표현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강렬한 색채라든가, 아니면 채도가 싹 빠져서 뭐 흑백톤에 가까운 그런 색채라든가, 아니면 세피아라고 하죠. 뭐 그 태국의 풍경들이 노란 빛깔로, 콘트라스트 높은 노란 빛깔로 표현되는 그런 장면들에서 느와르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사람이 공포 영화도 그냥 단지 색만으로도 공포라고 느낄 수 있듯이, 예를 들어 채도가 빠진 상태에서 저녁을 보여주면 그리고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면 되게 무섭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그렇듯이 이 영화에서는 느와르라는 장르도 뭐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까지는 의도한 게 아니라면, 몇 가지 장면들에서
이 영화는 너무 여러 장르를 섞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납치극에서 그랬습니다. 납치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자녀를 납치한 그런 소재를 다루다 보면 그런 심파나 혹은 감정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드보일드 장르에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. 그 외에 뭐 방콕 로케이션과 일본 로케이션이 들어가면서 일본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. 방콕 로케이션에서 물론 뭐 액션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액션 장면들과 그런 액션 장면들을 포함함으로 해서 그곳의 실정이나 뭐 그곳의 신비로움이나 뭐 새로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혼돈이 오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납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액션에 오히려 해외 로케이션이 좀 맞긴 하죠. 액션에서 뭔가 부시는 대상들이 그 나라 고유의 것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. 혹은 한국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적합한 물건들이 부서지게 되죠. 예를 들어 화장실 씬이다. 그럼 변기가 부서지듯이. 그래서 뭐 액션을 위해서는 해외 로케가 좋았는데 납치극하고 붙으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빨리 녹화를 하고 끝내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내용도 이런 여러 가지 소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집중이 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게 심판지 액션인지 액션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뭔가 피날레를 액션의 클리셰로 끝내든가 아니면은 뭔가 납치를 해서 그 아이를 구함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이 된다든가 뭔가 한 가지 주제의식이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. 제가 마지막에 대해서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는 어쨌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었다.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욕심을 내면서 진부함은 좀 덜했어도 덜한지는 모르겠네요. 어쨌든 그냥 클리셰들은 잘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 클리셰들이 섞임으로 해서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고 하긴 어렵다라고